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주비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몸은 내가 알아야 된다. 내 병은 내가 알아야 되고 또 내 몸이 왜 이렇게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지 내가 치유를 할 수 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어서 책으로도 많이 공부하고 있지만 이 대체의학 강의를 수강해서 내가 지금 들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건강 정보들 정말 유익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이제 알려드리고 제가 배운 거를 그대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내가 이제 그 6개월 검사에서 그 면역력 수치, NK 면역력 수치가 일반인의 2배가 나왔다. 그 영상을 보시고 문의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뭐 먹었냐? 네가 먹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그렇게 NK세포 면역력 수치가 2배로 뛰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연락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뭘 먹고 좋아졌는지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사람들이 모르고 있냐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이거 지금 먹은 지 한 8월 달이니까 5월 28일부터 먹었으니까 거의 이제 3달 가까이 돼 가잖아요. 3달이 좀 안 됐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걸 처음 접했을 때 똑같은 의문을 품었고 똑같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게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어떠한 병이 나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래요. 그래서 그게 잘못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걸리면 이제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뭣도 모르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드시고 효과 보신 분들이 주변에 알렸다가 건강기능식품이 과대 광고다 병이 나왔다고 걸리는 건 위법이다 뭐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제재가 들어와가지고 법에 걸리고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유튜브에서도 이런 법이 있대요. 전 몰랐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나? 내가 암이라는 거를 밝히지 않고 내가 먹는 영양제를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암이라는 걸 밝혔으면 내가 어떠한 영양제를 먹는지 먹고 좋아졌는지 그 회사의 영양제 이름을 말하면 안 된대요. 이게 유튜브에서 그런 건지 회사의 방침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유튜브 방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지 제가 먹는 게 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너무 답답해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먹는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게 지금 내 몸에 백인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을 쓰신 서재걸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서재걸 의사 선생님 책에도 나오는 게 뭐 5대 영양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이 기본 글리코 영양소가 바탕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내 몸에서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그 책에도 써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그리고 당생물학 노벨 물리학상의 7개 부문에 이게 수상을 한 그런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약품으로 승인을 못 받은 이유가 있대요. 일단 어떠한 약을 개발했을 때 그게 이제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크게 2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쥐한테 일단 이 약품을 먹여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걸 보통 테스트 하잖아요. 그건 일반인들도 좀 그런 얘기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이 쥐가 그 약품을 먹었을 때 반드시 어느 한도 이상 먹었을 때 죽는 그 치사량이 있대요. 근데 어떠한 새로 개발된 약을 이 쥐한테 먹였더니 어떠한 양을 얼마만큼 이렇게 먹였더니 그때는 쥐가 죽더라 하는 치사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는 쥐한테 아무리 먹여도 죽지를 않더래요. 쥐가. 그러니까 죽는 그 치사량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약은 반드시 만약 눈에 좋은 약이야. 그러면은 눈을 치료하는데 반대급부로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대요. 의약품은. 그래서 이게 어떠한 신체의 어떤 부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부작용에 대한 관련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는 쥐가 죽지도 않고 실험용 쥐가 죽지도 않고 또 먹었을 때 이 쥐한테 그 어떠한 부작용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에서 이걸 허가를 못 내준다. 왜냐하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켜서 하나는 쥐가 죽지 않았고 또 하나는 쥐한테 그 어떠한 이 약을 먹였을 때 부작용이 없었다. 없기 때문에 이건 의약품으로 승인을 내줄 수가 없다 해갖고 이걸 최초 개발한 그 박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영양제 쪽으로 내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내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약품으로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건강기능식품 보조대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약회사 15개 제약회사에서 소송을 엄청 걸렸대요. 이게 웬만한 약보다 효과가 더 좋으니까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너무 좋으니까 제약회사들이 이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원치 않고 또 그 특허권을 자기네들이 뺏어오고 싶은 거야. 이게 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15개 제약회사들이 져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한테 안전하게 우리가 구매해서 먹을 수 있게 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만약 의약품으로 나왔으면 엄청 비쌌을 거다, 더 비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문의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쥐 실험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전화상으로 일일이 설명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말도 너무 길어지고 뭐 뭔 소리야 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것 같아갖고 제 성격이 또 막 위주할 고주할 게 장황하게 막 그런 걸 못 해가지고 만나서는 좀 얘기를 잘 하거든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알지도 못하는 거 처음 통화해가지고 위주할 고주할 막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설명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이번에 이 유튜브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다시 이렇게 찍게 됐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그 대체의학 그 강의에서 들은 내용 중에 정말 좋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이 이런 암이나 뭐 각종 질병에 걸리는 1차 원인이 체온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기본이 체온이라고 해요.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우리가 체온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뭐 고혈압이니 암이니 당뇨니 뭐 아토피니 이런 거 뭐 비염이니 뭐 대장염이니 위염이니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나 일반 식생활 그런 걸 잘못해서다,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이런 거다, 제때 잠 안 자고 이런 건 알지만 도대체 그 생활 습관 정확히 어떤 게 날 이렇게 병에 걸리게 했다는 건데 전 그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대체의학 강의에서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여기서 정확히 어떠한 생활 습관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런 병에 걸리게 하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 몸 기본이 체온인데 체온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무려 몇 년 동안 42년 동안 체온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뭐냐, 바로 차가운 거. 우리 아이스커피, 아이스크림, 여름 되면은 시원한 냉장고에 넣었다 꺼낸 시원한 수박, 뭐 과일도 막 시원하게 해서 갈아 먹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이스티, 레몬차 이런 거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얼음 넣어가지고 띄어서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저희 체온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분명히 그 찬 거, 얼음은 특히 0도씨 이하에서 얼게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딱 먹었을 때 내 몸 안에 분명히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나가는데 그 뭔가를 뭘 하고 나갔을까? 그거를 알려주시는데 들어보니까 와, 그렇구나 라고 수긍이 되는 게, 우리 체온을 재면 보통 귀하고 겨드랑이 이쪽을 재면 체온 계산 36.5도, 37도 이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 입 안쪽에 있는 이 장기들은 체온이 훨씬 더 높아서 한 40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0도씨 이하의 차가운 음료나 얼음을 먹었을 때 이 갑자기 차온에 딱 들어오면 이 안에 내부 장기들의 40도 되는 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장기들이 제 할 일을 하던 장기들이 차가운 게 딱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서 순간 무슨 일이야?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겼네? 하고 다 놀래서
자기가 원래 하던 제대로 되는 뭐 숨쉬는 심장이 뛰는 행동, 위가 뭐 움직이는 행동, 대장이 뭐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들, 그런 각자 자기가 맡은 업무들이 갑자기 순간 스톱!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겼어! 라고 해서 그 업무 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하루에도, 특히 여름 때 보면은 하루에 한 번만 차가운 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3번, 4번, 5번 아이스 커피 3번씩, 4번씩 집에 들어서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물 벌컥벌컥, 그걸 하루에도 수십 번씩, 3-4번 이상씩 했는데, 그거를 제가 뭐 아기 때, 보통 아기 때도 먹죠. 저도 5살 아이가 있는데, 아들인데, 우리 아들을 목마르다 그러면 시원한 물 꺼내서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했는데, 시원한 우유 주고 했는데, 그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43살이면 암 걸리기 전까지, 진짜 이병에 걸리기 전까지 42년을 제가 그러고 산 거예요. 그 여러분이 30대다 그러면 30년을 그러고 사신 거고, 근데 이 차가운 걸 먹었을 때 이 차가운 걸 분명히 내 몸에 들어서 뭔가를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40도가 되는 이 장기들의 온도를 끌어내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에서 40%씩 뚝뚝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행동을 제가 무려 42년 동안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각종 스트레스니 뭐 오염된 음식, 지금 우리들 오염된 음식 기본이잖아요. 다 가공식품이고. 그거를 42년 동안 하고 와서 내 몸이 지금 이런 유방암이라는 이 병이 걸리게끔 됐다. 그런 병이 걸리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내가 진짜 내 몸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물 먹는 방법, 제대로 된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 그런 거 하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내 몸 다시 살릴 수 있고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같이 노력해요. 저랑 같이. 제가 혼자 이렇게 암 치유하고 자연 치유하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참 많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무너질 때도 물론 있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바깥에 약속, 가족 간의 뭐 약속 모임,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해도 가끔씩 무너져요. 그럴 때마다 또 그 무너진 날이 또 하루 이틀 더 이렇게 가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건강 정보 같이 나누고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뭐 저 진짜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했더니 몸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들 해주시면 정말 저한테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체온을 떨어뜨리는 행동, 첫 번째가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음료, 아이스 커피, 뭐 레몬차, 과일 갈아 먹는 거, 차갑게 갈아 먹는 거, 그런 행동 BX, 그런 행동 먼저 우리가 바꿔나가기로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체온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운동도 있고, 물론 따뜻한 음료나 따뜻한 뭐 음식, 그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체온 올리는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따뜻한 소금물 먹는 거. 네, 따뜻한 소금물을 먹으면 우리 체온이 올라가게 돼 있고,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 있죠. 그게 소금기가 소독 정화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이제 앓고 있는 염증들을 그 소금기가 들어와서 싹 청소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실천이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에 한 40도에서 5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 한 300에서 400ml 정도의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 정도 타가지고 공복에 첫 잔으로 마시세요. 그리고 이제 잘 때도 그렇게 마시면 우리 몸에 따뜻하게 혈액을 돌게 해주는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따뜻한 소금물 꼭 드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건강 강의 배우고 온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한 정보 같은 거, 지식 같은 거, 건강 얘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유튜브 이름을 또 한 번 바꿨어요. 뭐냐면 몸살림, 내 몸 살림이라고 해서, 내 병은 내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 몸을 원래 건강했던 몸으로 되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몸살림이라고 제가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꾸 쟤 왜 이름 바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도움되는 정보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